수술실과 재활병동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저는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노년기에 힘이 약해지는 순간은 대개 활동 중이 아니라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수십 년 동안 혼자 잘 걸어 다니던 환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균형을 잡기 어려워하고 몸이 굳고 힘이 빠지는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몸이 깨어나는 방식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매일 스트레칭을 합니다. 스트레칭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분들이 이해하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조직을 늘려줄 뿐 반드시 기능을 활성화시키지는 않습니다. 활성화란 근육을 실제로 작동 상태로 전환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관절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돕고 신경이 움직임을 조절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활성화 없이 첫 발을 내디디면 근육은 아직 차갑고 반응성은 낮고 관절 지지력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불안정성과 손상 위험이 조용히 높아집니다. 임상 관찰과 보행 회복 프로그램에서 확인된 결과도 분명했습니다. 일어나기 전에 특정 활성화 동작을 수행한 고령자들은 단순한 수동 스트레칭만 한 경우보다 협응 지표와 하지 반응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체중 부하를 준비하고 혈류를 자극하며 체중을 싣기 전에 뇌와 근육 사이에 신호 전달을 다시 연결하는 침상 운동입니다. 여러 기능적 보행 결과를 검토할 때 반복적으로 두드러진 한 동작이 있었습니다. 다른 동작보다 하체 참여 신호가 더 강하게 나타났고 안정성 반응도 더 좋았습니다. 오늘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그 동작의 이유는 아마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향이 가장 적은 동작부터 가장 효과적인 동작까지 5가지 침상 운동을 공개하고 순위를 매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특히 2위 동작은 매일 아침 일어설 때 느끼는 안정감에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순위에 참고한 임상 자료는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설명란에 안내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고 어느 나라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저는 댓글을 자주 읽으며 여러분의 경험을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체하지 말고 5번째 동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볍게 여기지만 하루 첫걸음을 준비시키는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5번째, 발목 펌프와 원 그리기. 이 첫 운동은 너무 단순해 보여 실제 효과가 있을까 의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발목 펌프와 원 그리기는 고관절이나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이후 정형외과 의사들이 모든 환자에게 공통으로 권하는 기본 처방입니다. 그에는 분명한 의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특히 하태부에 혈액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순환계의 보조 펌프 역할을 하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지 않기 때문에 정맥 속 혈류가 정체됩니다. Thrombosis Research 학술지에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에서 하태부 근육 활성화 없이 8시간 이상 누워 있었던 경우 심부정맥 혈전증 위험이 260% 높았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은 혈전이 형성되어 폐로 이동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발목 펌프는 종아리 근육을 활성화하여 혈액을 심장 방향으로 밀어 올리면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줄여줍니다. 정확한 방법과 반복마다 최대 효과를 얻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침대에 등을 대고 편하게 누운 뒤 다리를 곧게 펴십시오. 필요하면 무릎 아래에 베개를 두셔도 좋습니다. 발가락을 침대 발치 방향으로 가능한 범위까지 내립니다. 그 상태를 2초 유지한 뒤 발가락을 정강이 쪽으로 편안한 범위까지 당기고 다시 2초 유지합니다. 이것이 한 번의 펌프입니다. 10번 반복한 뒤 이어서 원 그리기를 합니다. 발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10번 회전시키고 이어 반대 방향으로 10번 회전합니다. 이 운동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핵심은 속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발을 까딱거리듯 서둘러 끝내버립니다. 속도를 늦추고 관절 가동 범위를 충분히 사용하면 종아리의 비복근과 가자미근뿐 아니라 발목 관절 주변의 작은 안정화 근육도 함께 활성화됩니다. 미국 정형외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이 안정화 근육은 서 있을 때 균형 조절의 약 60%를 담당하며
75세 이후 가장 먼저 약해지는 근육군 중 하나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기 전에 이 전체 동작을 세 세트 시행해 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혈액순환과 균형을 동시에 보호하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며 실제 관절 보호를 시작합니다. 계속 시청 중이시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내용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척추와 뒤꿈치, 미끄러뜨리기. 아침에 무릎이 아프거나 뻣뻣하거나 움직일 때 불안한 마찰음이 느껴진다면 이 운동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하는 뒤꿈치, 미끄러뜨리기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무릎 가동성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관절염 재단에 따르면 골관절염은 특히 75세 이상에서 흔하며 정형외과에서는 이를 겪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운동으로 권장합니다. 이 운동이 효과적인 이유는 다리가 침대에 지지된 상태에서 무릎을 전체 가동 범위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중력에 의한 압박이 줄어들고 체중이 직접 관절면에 실리지 않아 뼈 사이의 마찰이 최소화됩니다. Journal of Orthopedic and Sports Physical Therapy 연구에서는 70세 이상 환자가 12주 동안 매일 이 동작을 시행했을 때 무릎 기능 점수가 35% 향상되었고 걷기와 계단 오르기 같은 일상 활동 중 통증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올바르게 수행하여 최대 효과를 얻으려면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두 다리를 곧게 뺍니다.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굽히며 뒤꿈치를 침대 표면을 따라 엉덩이 방향으로 미끄러지듯 끌어옵니다. 뒤꿈치는 항상 매트리스에 닿아 있어야 합니다. 통증을 참거나 억지로 밀지 말고 편안한 범위까지 이동합니다. 그 상태를 3초 유지한 뒤 천천히 다시 시작 자세로 다리를 펴십시오. 천천히 되돌리는 과정은 미끄러뜨리는 동작만큼 중요합니다. 이 구간에서 대퇴사두근의 편심성 근력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근력은 계단을 내려가거나 의자에 앉을 때 몸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데 가장 필요합니다. 각 다리당 12회 반복을 목표로 하고 두 세트를 수행하십시오. 시간이 지나 강도를 높이고 싶다면 뒤꿈치 아래에 비닐봉지나 매끄러운 베개짓을 깔아보십시오. 마찰이 줄어들어 움직임을 조절하기 위해 근육이 더 적극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큰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요령 하나는 동작 내내 슬개골이 천장을 향하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미끄러지는 동안 무릎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흐르면 연골에 불균형한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이런 불균형한 하중이 시간이 지나 관절 퇴행을 가속합니다. 정렬을 유지하면 연골에 고르게 자극이 전달되고 올바른 움직임 패턴으로 근력이 형성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 안에 윤활제이자 충격 흡수 역할을 하는 활액은 관절이 전체 가동 범위로 움직일 때만 제대로 순환합니다. 침대에 누워 무릎을 움직이지 않으면 활액이 점성이 높아지고 정체되어 아침에 무릎이 뻣뻣하고 아픈 느낌이 생깁니다. 일어나기 전에 뒤꿈치, 미끄러뜨리기를 하면 새로운 활액이 관절 안으로 순환하면서 관절이 따뜻해지고 많은 분들이 노화로 당연하게 여기던 마찰감이 줄어듭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며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 중심 근력과 고관절 안정성이 본격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바로 누운 자세의 제자리 행진. 이 운동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강력하며 75세 이상에서 거의 훈련되지 않는 근육군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들이 위험할 정도로 약해집니다. 등을 대고 누워 천천히 제자리 행진을 하는 이 동작은 고관절 굴곡근과 심부코어 안정화 근육 그리고 하복부 근육을 직접 강화합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 Society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75세 이상 성인 2,000명 이상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고관절 굴곡근 약화가 향후 낙상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였으며 단순한 다리 근력이나 균형 검사 점수보다 더 높은 예측력을 보였습니다. 고관절 굴곡근은 걸을 때 다리를 들어 올리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발을 들어 딛는 대신 끌듯이 걷게 됩니다. 발이 바닥에서 충분히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작은 턱이나 얇은 카펫에도 쉽게 걸려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이 중요한 근육군에 최대 효과를 주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발바닥을 침대에 둔 채 등을 대고 눕습니다. 양손을 아랫배 위에 올려 코어 근육에 긴장을 느껴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건너뛰지만 중요한 감각 피드백입니다. 허리를 매트리스에 붙인 상태를 유지하며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편안한 범위까지 들어 올립니다. 이 부분이 효과적인 동작과 의미 없는 움직임을 구분하는 핵심입니다. 무릎을 들 때 허리가 침대에서 들리면 코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고관절 굴곡근이 척추를 당겨 보상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릎을 최고 위치에서 2초 유지한 뒤 천천히 내려놓고 왼쪽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양쪽을 하면 1회입니다. 각 측면 15회를 목표로 2세트를 수행하십시오. 특히 천천히 내리는 구간에 집중하십시오. 이때 코어 근육의 활성화가 가장 크게 일어납니다. 피츠버그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이런 통제된 고관절 굴곡 운동을 8주 시행한 고령자는 평균 보행 속도가 22% 향상되었고 낙상 위험이 약 40% 감소했습니다. 이는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길을 건너거나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실제 생활의 독립성과 직접 연결되는 변화입니다. 이제 두 번째를 준비해 보십시오. 다음 운동은 휠체어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하도록 돕는 다리 근력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고든 다리 들기. 75세 이후 이동 능력을 지키는 핵심 근육을 하나만 꼽는다면 정형외과 의사들은 대퇴사두근을 말합니다. 허벅지 앞쪽에 큰 근육으로 무릎을 펴고 서 있을 때 체중을 지지하며 의자에 앉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속도를 조절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70세 이후 이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없으면 매년 약 3%에서 5%의 근력이 감소합니다. 에이지&에이징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대퇴사두근이 약한 성인이 기본적인 일상 동작에서 도움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3배 높았고 단 2년 안에 보행, 보조기구가 필요할 확률이 5배 높았습니다. 침대에서 하는 고든 다리 들기는 무릎 관절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 이러한 감소에 대응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정형외과 재활 프로그램의 핵심 운동으로 사용됩니다. 정확한 자세로 최대 효과를 얻으려면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굽혀 발을 침대에 두고 다른 쪽 다리는 곧게 펴십시오. 곧게 편 다리의 대퇴사두근을 수축시키기 위해 무릎 뒤를 매트리스에 눌러 고정합니다. 그 다음 다리를 완전히 편 상태로 침대에서 천천히 들어 올려 약 45도 정도 또는 반대쪽 굽힌 무릎 높이까지 올립니다. 위쪽에서 3초에서 5초 동안 유지하면 허벅지 앞쪽에 강한 열감이 느껴지는데 이는 근육이 충분한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이후 최소 3초 이상에 걸쳐 천천히 다리를 내립니다. 힘을 빼고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근육이 늘어나면서 하중을 버티는 이 구간에서 실제 근력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맥마스터 대학교 연구에서도 고령자에게는 들어올리는 단계보다 이 구간에서 더 큰 근력 향상이 나타났습니다. 양쪽 각각 10회씩 세 세트를 실시하고 세트 사이에는 30초 휴식을 취하십시오. 몇 주 후 근력이 증가하면 위에서 버티는 시간을 8초에서 10초까지 늘리거나 가벼운 발목 중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인 강도 증가가 중요한 이유는 근육이 자극에 적응하기 때문이며 자극을 높이지 않으면 효과가 멈추게 됩니다. 저널 오브 리하빌리테이션 메디신에 발표된 6개월 연구에서는 점진적으로 고든 다리 들기를 시행한 고령자가 대퇴사두근 근력이 47% 증가했고 단순 스트레칭만 시행한 그룹보다 낙상 관련 손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61% 낮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 운동으로 넘어갑니다. 임상 연구에서 75세 이상에게 가장 중요한 침상 운동으로 확인된 동작입니다. 첫 번째, 둔근 브리지. 정형외과 의사와 물리치료사 그리고 노인의학 전문가들이 한 가지 침상 운동만 평생 해야 한다면 둔근 브리지를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엉덩이를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둔근 브리지는 후방사슬 전체를 활성화하여 대둔근 햄스트링 요추, 신전근 그리고 신부 척추 안정화 근육을 한 번에 강화합니다. 이 점이 건강에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 학술지 The Lancet의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는 75세 이상 3,000명 이상을 추적했으며 후방 사슬 약화가 낙상과 독립생활 상실에 가장 큰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심혈관 상태나 유연성 혹은 일반적인 다리 근력보다도 허리에서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으로 이어지는 근육의 힘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고
척추의 정상 곡선이 무너지며 균형이 흔들립니다. 몸이 점점 앞으로 구부정해지는 자세는 단순한 외형 문제가 아니라 무게중심을 무너뜨려 넘어진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더 우려되는 점은 75세 이후 둔근이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근육군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생활이 주요 원인입니다. 남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 평균 성인은 하루 10시간 이상을 앉거나 기대어 보냅니다. 이 시간 동안 둔근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둔근 기억상실이라 부르며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뇌가 둔근을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능력을 잃어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둔근 브리지는 이런 패턴을 되돌리고 오랫동안 비활성 상태였던 근육을 다시 깨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올바른 방법과 목표 근육을 정확히 활성화하는 수행 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운동을 잘못하여 효과의 대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발바닥을 침대에 둔 채 등을 대고 누우십시오. 발은 골반 너비 정도로 벌리고 손가락으로 뒤꿈치에 거의 닿을 만큼 몸 가까이에 둡니다. 들어 올리기 전에 둔근을 최대한 강하게 수축시키십시오. 마치 그 사이에 단단한 것을 끼워 쥐는 느낌으로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전 활성화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햄스트링과 허리가 대신 움직임을 담당하게 되고 둔근은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수축이 느껴지면 발 앞쪽이 아니라 뒤꿈치로 침대를 밀며 천천히 골반을 들어 올려 어깨에서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위쪽에서 5초 동안 수축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호흡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동작에서 숨을 참는데 이는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후 4초 동안 천천히 내려오고 골반이 침대에 닿기 직전에 멈추지 말고 바로 다음 반복으로 이어갑니다. 퀸즐랜드 대학교 연구에서 반복 사이에 쉬지 않고 긴장을 유지하는 방식이 대둔근 활성화를 약 40%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치료적 둔근 브리지와 단순한 동작의 차이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10회씩 3세트를 시행하고 세트 사이에는 45초 휴식을 취하십시오. 몇 주 후 익숙해지면 한쪽 발을 들어 올린 채 반대쪽 다리로 수행하는 단측 변형으로 진행하거나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 조이며 시행해 내전근을 함께 활성화하고 골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둔근 브리지를 시행했을 때 결과는 매우 뚜렷합니다. 같은 랜세트 연구에서 주 5일 6개월 동안 시행한 참가자들은 낙상 위험이 58% 감소했고 보행 지구력이 44% 향상되었으며 무엇보다 독립생활에서 보조 돌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71% 낮아졌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생활의 자율성을 지키느냐 잃느냐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이상으로 75세 이후에는 단순 스트레칭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정형외과 의사들이 말하는 5가지 침상 운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스트레칭도 필요하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유연성에만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근력 안정성 관절 보호를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발목 펌프, 뒤꿈치 미끄러뜨리기, 바로 누운 제자리 행진, 곧은 다리 들기, 둔근, 브리지는 혈액순환부터 코어 안정성, 그리고 몸을 지탱하는 후방 사슬 근육까지 모든 핵심 영역을 고르게 다룹니다. 전체 루틴은 15분도 걸리지 않고 어떤 매트리스에서도 장비 없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체육관에 등록하거나 비싼 기구를 구입하거나 통증을 참으며 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꾸준함과 몸에 실제로 필요한 기능적 근력을 제공하려는 의지입니다. 가장 쉬운 동작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기 전에 반복하고 서서히 횟수와 강도를 늘리십시오. 첫날 5번만 가능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 아침 시작하고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몇 주가 지나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편해지고 보행이 안정되며 이전에 쉽게 피곤해지던 일상활동이 다시 수월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자신이 모든 반복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이러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